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숲해설가 수비의 기호스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걷기 좋은 곳인 경춘선 숲길에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봐도? 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산책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다양한 문화도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노원환경재단의 온라인 숲해설 프로그램인 노원환경생태여행을 통해서 저와 함께 걸으면서 다양한 숲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춘선 숲길은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던 경춘선의 옛 철길을 따라서 숲길을 조성한 곳입니다. 서울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이제 운영이 중단된 구간에 이제 정원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약 6km 정도의 경춘선 숲길 중에서 지금 화랑대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뒤에 보시면 화랑대역이 있어요. 그렇죠? 오, 이게 화랑대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이고요. 이건 근대 건축 양식의 목조 건축물로 등록문화재 제30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화랑대 역사관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역사들을 보실 수도 있고, 또 바깥에 보시면 뭐 미디어 트레인이라든지 불빛 정원이라든지 다양한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너무 기대돼요. 오늘 저와 함께 그래서 이곳을 함께 걸으면서 화랑대역과 숲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만나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숲을 만나고 느끼고 힐링받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가볼까요? 네, 고고! 이쪽 뒤편에 보시면 화랑대역 바로 앞에 이렇게 큰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바로 화백나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편백이랑 화백을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화백을 만났으니까 편백과 화백은 뭐가 다른지 이 루페, 자연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돋보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루페를 가지고 함께 관찰하면서 편백과 화백을 구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거 편백, 화백은 사계절 푸른 나무예요. 그래서 잎을 보고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오! 우와! 엄청 잘 뭔가 보여요. 무늬가 있죠, 근데. 네, 네. 그렇죠. 시옷자? 네. 뭐 많은 분들이 X자 혹은 뭐 W 무늬라고 X. 하거든요. 네. 이렇게 흰색 무늬가 있잖아요. 네네. 이 흰색 무늬를 나무 잎으로 숨을 쉬는 구멍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기공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얀색 그거요? 네, 맞아요. 그 하얀색 부분. 그래서 그 하얀색 부분이 기공인데, 그 기공들이 모여서 이렇게 무늬를 만들거나 이렇게 줄을 만드는 거를 이제 기공조선이라고 합니다. 기공조선. 기공조선. 네, 기공조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공조선을 보고 이제 화백과 편백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화백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W자 혹은 X자 모양,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Y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요? 보면은? 네네. 그리고 이거 W랑 X를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있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약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은 루노는 크리스마스. 루노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화이트 할 때 W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화이트. X마스라고도 하잖아요. 엑스마스. 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면 화백. 화백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화이트의 좋아요. 화백. 네, 화이트의 화백이다. 오, 좋다. 네. 좋은 방법이에요. 맞죠. 그렇게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백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 화백은 추위에 강해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해에도 되게 강합니다. 뭐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같은 것에 굉장히 강해가지고 지금 철도길 옆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편백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유명하잖아요. 들어봤어요. 맞죠? 피톤치드. 네, 이 화백도 편백은 못지않게 피톤치드를 많이 준다고 해요. 어쩐지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쵸. 뭔가 약간 벌써 힐링이 네.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산화탄소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고요. 미세먼지도 많이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 나무네요. 네, 맞아요. 너무 좋은 나무죠. 그리고 혹시 그 피톤치드 아까 말했잖아요. 피톤치드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그래요? 네. 피톤치드는 이제 식물의라는 이제 파이톤이라는 단어랑 죽이다라는 뜻의 사이드라는 뜻이 합쳐서 피톤치드라고 하는데, 파이톤 사이드, 피톤치드라고 하는데, 그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어떤 병원체라든지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뿜는 물질을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이 네. 사람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 7월, 8월 달에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음.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10시부터 12시까지 가장 많이 피톤치드를 받을 수 낮 있다고 해요. 10시, 네. 12시요? 네, 낮 10시부터 딱 12시까지. 지금이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순간에 가장 이 친구가 오. 피톤치드를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만나시면은 이렇게 공기도 한번 크게 들여 마셔 보시고, 네. 심리적 안정감도 한번 찾아보시고, 네.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네. 고마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화백을 한번 만나봤으니까 다음 나무도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네, 좋아요. 네, 가보시죠. 네, 이번에 만날 나무는 네. 바로 이 나무입니다. 오, 이 나무는 이름이 뭐예요? 네, 이 나무의 이름은 향나무입니다. 향나무요? 네, 향나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향이 좋을 것 같아요. 향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제사 지낼 때나 뭐 이럴 때 향 피우는 거 있죠. 아. 네, 그 향을 피울 때 쓰는 나무라고 해서 아, 향나무입니다. 네, 이거 아마 주변에 진짜 많이 있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이 향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향나무는 향을 만들 때 쓰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쓰였는데요. 네. 목재 같은 경우는 고급 가구재나 조각재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연필을 만들 때 쓰는 북미 원산의 연필 향나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되게 높은 산지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향나무가 밑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라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나무들은 눈향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누워서요? 네, 누워서 눈향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조경수로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자란다고 해가지고 둥근 향나무라는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나무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오래 사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주목, 그리고 향나무 이렇게 5대 장수목입니다. 울릉도 해안 절벽에 있는 향나무는 2000년, 네, 2000년을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향나무가 오래 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되게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향나무 잎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정말 신기한 게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들보들한 잎은 비늘잎이라고 하고요. 비닐잎이요? 비늘잎. 그리고 여기 이렇게 뾰족한 잎은 바늘잎이라고 해요. 바늘잎이요? 네, 바늘잎. 엄청 뾰족하죠. 네. 네, 보면은 향나무는 어릴 때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바늘잎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부드러운 비늘잎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향나무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부드러운 잎도 있고 가시도 있고 이럴 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숲 해설할 때 항상 저의 옛날 사춘기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사춘기요? 네, 사춘기. 이거 사실 이 바늘잎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뭔가 내가 이 어릴 때 이렇게 바늘잎이 나니까 내가 좀 약해서 이렇게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키고자. 네, 지키고자 이렇게 뾰족한 가시를 드러내거든요. 사춘기 때처럼요? 그렇죠. 사춘기 때 우리도 약간 뭔가 마음으로 심적으로 여리고, 그렇죠. 몸도 약하고 그래서 약간 예민해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나무예요. 진짜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약간 나의 어떤 삶이나 이런 네. 추억이나 기억들과 약간 한번 나의 어린 시절. 네, 어린 시절 이렇게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는 나무여서 되게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향나무를 또 한번 만나봤으니까 네. 이번에도 또 다른 나무들도 한번 더 만나보시죠. 네, 좋아요. 가볼까요? 여기 있는 이 나무는 네. 측백입니다. 측백. 칡백? 네, 측백나무입니다. 측백나무. 보시면은 아까 우리 화백, 편백을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잎 뒷면에 있는 기공조선 흰색 무늬를 보고 XY. 그쵸. 벌써 기억하시네요. 네. 이거 잎도 잠깐 볼까요? 잎을 보시면은 무늬 보이세요 혹시? 네, 여기도 있네요. 이거는 좀 다르게 아까는 뭔가 흰색이 딱 보였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요거는 앞면과 뒷면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쵸. 비슷해요. 네, 완전 똑같은 것 같죠? 네. 네. 그리고 이 측백의 특징이 보통 나뭇잎들은 이렇게 하늘을 보고 막 크잖아요. 네. 근데 요 측백은 약간 세로로 이렇게 자란다고 해가지고 측백이에요. 측면을 이렇게 막 측장을 넘기듯이 이렇게 오. 측면으로 자라고 있어서 측백나무라고 불립니다. 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울 수 있을 이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측백나무는 신선이 되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네. 되게 귀한 나무 중에 하나였어요. 네.
소나무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치 있는 나무라고 했었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측백나무. 아, 그래요? 네. 아까 소나무가 제일 귀한 나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는 소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측백을 주변에 무덤 주변에 심었어요. 무덤 주변이요? 네, 무덤 주변에. 왜냐하면은 무덤 주변에 측백을 심으면 무덤에 생기는 벌레를 죽여준다고 해가지고 네, 무덤 주변에 많이 심었던 나무입니다. 태백산과 오대산 같은 높은 산에 가시면 우리나라 특산종인 이 눈측백나무도 있습니다. 눈측백나무. 네. 그리고 이 측백나무 같은 경우도 이 공해에서도 잘 자라고 또 이거 잎을 뭐 가지를 자르거나 잎을 잘라도 잎이 굉장히 잘 나요. 그래서 조경수로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많이 있고 막 놀이터, 공원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그쵸. 네. 네. 이렇게 위에 보시니까 또 열매도 네. 엄청 열매가 열매 엄청 있죠?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별사탕 같아요. 별사탕 같아요. 저는 약간 이거 보면은 도깨비가 생각나는. 약간 뭔가 도깨비 모양.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느낌이지. 맞아요. 네, 저는 어릴 때 놀이터에서 막 이 작은 측백 열매를 따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뜯기도 하고, 네, 막 던지고 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나무. 담긴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혹시 천연기념물 이런 거 아세요? 네. 천연기념물? 네. 들어보셨죠? 네. 천연기념물 1호가 바로 대구 도동에 있는 측백나무 숲입니다. 우와, 1호요? 네, 1호가 바로 도동에 있는 측백나무 숲인데 원래 이 측백나무가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알려졌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구 도동이랑 경상도 영양이랑 충청북도 단양에 이제 자생하고 있는 스스로 크고 있는 자생지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측백나무는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나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측백나무도 만나봤으니까 또 다른 이야기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고! 무슨 나무를 보러 가요? 다음에는 가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로수길에 그 가로수가 맞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덥잖아요, 여름에. 네. 그래서 그럴 때 가로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저희가 경춘원 숲길을 한번 걸어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가로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다 가로수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 가로수들은 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해충! 해충 때문에 있을까요? 가로수들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가로수는 있는 이유가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우선 일단 푸른 경관을 줘요, 우리한테. 그쵸? 푸른 경관을 줘서 우리 시민들한테 심리적 안정감. 가로수가 없으면 되게 삭막한 도시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도 그렇고 가로수 또 단풍이 지기도 하고 이제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절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주죠. 우리 아까 걸었던 것처럼 그늘을 만들어주잖아요. 너무 중요한 존재네요. 그렇죠. 우리 그냥 그늘에 있는 것보다 이제 나무 그늘에 있는 게 훨씬 더 시원한 거 혹시 느껴보셨어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기분 탓이에요? 약간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나무 같은 경우는 그 증산작용을 하거든요. 증산작용? 네, 증산작용을 해서 열을 먼저 흡수한 다음에 그걸 증발시키면서 이제 주변의 열들을 가지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늘보다 이런 나무 그늘에 있으면 훨씬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통 가로수 같은 경우는 여름 온도 대비 한 3에서 7도 정도 더 낮춰져요. 그리고 여기는 또 경춘선 숲길이잖아요. 그렇죠? 네. 경춘선 숲길은 8에서 10도까지 여름철에 8에서 10도까지 낮춰주는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름에 꼭 여기로 산책에 와야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그래서 서울에서 걷기 정말 좋은 곳이다. 도시 전체로 보면 이제 도시에 열이 갇히는 열섬 현상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로수들이 이런 걸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추워지는 것도 오히려 너무 추워지지 않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겨울에도 그런 역할을 하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미세먼지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미세먼지들도 나뭇잎들이 이렇게 막 흡착을 해가지고 많이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막 불이 났을 때도 그런 불 같은 거를 막아주는 방화대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철도나 이런 도로가 같은 경우는 소음도 많이 줄여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수들이 정말 다양한 역할도 해주고 우리한테 제공하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그냥 가로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도 그늘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아니면 오늘 날 뭐 소음을 막아줘서 고마워, 약간 이렇게 한 번씩 나무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런 고마움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휴식을 좀 취했으니까 좀 더 가서 다른 나무들도 만나볼까요? 좋아요. 네. 이 나무예요? 네, 이번에 설명해 드릴 나무는 이 나무입니다. 엄청 커요. 그쵸? 끝이 안 보여요. 너무 높이 엄청. 이 나무 엄청 유명한 나무인데 혹시 이름 아시나요? 이건 알아요. 은행나무. 은행나무. 맞습니다. 드디어 하나 맞췄어요. 네. 서울에서 가로수 중에서 가장 많은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서울에 약 한 30만 주의 나무가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10만 주, 한 35% 정도가 우와. 엄청 많죠. 그게 은행나무로 심겨져 있습니다. 자, 은행나무는 공해에 정말 강합니다. 공해예요? 네, 공해에도 강하고 얘네가 혼자서도 굉장히 잘 커요. 농가에서는 은행나무 잎을 이용해 가지고 천연 살충제를 만들 정도로 되게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는 나무고 화석나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은 2억 7천만 년 전에도 이 은행나무의 잎이 화석으로 발견했었거든요. 은행나무는 특히나 가로수로 심는 이유는 이제 병해충에 강한 것도 있고 또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예쁘기 너무 때문에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숲 해설 할 때 가장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은행나무는 사실 암나무와 소나무가 따로 있는 나무예요. 모르셨죠? 그래요? 네. 처음 들었죠? 암나무에서는 그 은행이 열리고 소나무에서는 은행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을이 되면 은행 냄새 때문에 은행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제가 그래서 암나무는 뭐 열매가 있고 뭐 수나무는 열매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가로수로 소나무만 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냄새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그러네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공손수라고 해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야 거의 막 15년에서 30년이 지나야 은행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게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최근에 한국산림과학원에서 2011년도에 어린 1년 미만의 작은 그 은행나무에서도 이게 수나무의 유전자를 발견을 해서 이제는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막 암나무를 은행을 키우는 농가로 주고 수나무를 다시 교체하는 심는 작업들을 조금씩 실제로 그렇게 하고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나무에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 부채꼴 모양의 은행나무가 침엽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침엽수 하면 바늘잎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시식물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침엽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침엽수, 화렵수로 나누자면 그 뜻이 침엽수는 바늘잎이고 화렵수는 넓은 잎이기 때문에 화렵수가 맞죠. 화렵수라고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거시식물, 속시식물도 사실 좀 맞지 않는 게 은행나무는 거시식물, 속시식물이 아닌 따로 은행나무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울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이 은행나무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라는 걸 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가면서 또 다른 가로수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보시죠. 이 나무는 이 나무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나무입니다. 네. 본 것 같아요, 이거 친구도. 이 나무는 바로 왕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요? 네, 벚나무가 이게 벚꽃이 없으면 많은 분들이 잘 구분을 못 하셔요. 이번 기회에 벚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이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벚나무인데 앞에 왕자가 붙었잖아요. 네, 그렇죠? 왕. 꽃이 크고 화려하게 핀다고 해서 왕벚나무입니다. 이 왕벚나무는 특징적인 게 나뭇잎보다 꽃이 먼저 펴요. 가지에서 꽃이 먼저 펴서 우와. 그리고 꽃이 엄청 크게 피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다 해가지고 왕벚나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벚나무의 또 특징을 보면은 여기 기둥, 줄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뭔가 파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요거는 피목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나무 줄기에서도 숨을 쉬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요 피목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예요. 2020년 기준 전국에 940만 그루의 가로수들이 있는데 벚나무는 55만 그루가 있고요.
그리고 왕벚나무는 100만 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을 보시면은 벚나무들에게는 또 정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잎을 보시면 네. 이렇게 잎은 되게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쵸? 네, 그렇네요. 평범하게 생겼는데 여기 아래 한번 보실래요? 여기 통할 만한 점이 2개 있죠? 네. 요 2개의 점이 바로 꿀샘이라고 합니다. 요 벚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꿀샘을 이용을 해서 이 꿀에다가 꿀을 모아둬요. 그러면은 개미들이 와서 이 꿀을 먹으러 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괴롭히던 막 진드기나 이런 나쁜 해충들을 개미들이 꿀을 먹으러 오면서 괴롭히고 겸사겸사. 네, 해치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벚나무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마음이 아픈 나무이기도 합니다. 왜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벚나무는 사실 해방 이후에 이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실제로 막 베어가거나 막 이런 핍박을 또 받기도 했었어요. 1908년도에 이제 제주도에서 왕벚나무가 자생하는 걸 또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왕벚나무가 자생하고 있다는 걸 밝혀진 적도 있고요. 근데 지금 심겨져 있는 이 왕벚나무나 뭐 다른 벚나무들은 사실 일본에서 많이 개량되어서 너무 나무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나무에게까지 그 미움이나 아픔을 전가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아름다움을 많이 주고 있는 이 왕벚나무 그리고 벚나무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예요? 네, 여기 있는 나무입니다. 오. 이번에 설명드릴 나무는 이 나무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화살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 나무 이름은 화살나무입니다.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코르크 층이 있어요. 이게 화살깃처럼 닮았다 해가지고 화살나무입니다. 화살 이렇게 꽂힌 것처럼 네, 그렇죠. 이런 모양이네요? 화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화살나무. 오. 이 나무가 이제 추위에도 잘 견디고 건조할 때도 잘 커서 가로수 밑이나 이런 데 조경용으로 많이 심고 있어요. 저는 가끔씩 이 산에 가서 한 2, 3m 되는 이런 화살나무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커져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또 새롭기도 하고 이런 나무들은 근데 4m 이하로 자라요. 그래서 4m 이하로 자라면 키가 작은 나무라고 해서 관목이라고 부르거든요. 관목. 그래서 이 화살나무를 보면은 우리가 지나갈 때 아마 오늘 집에 가시면서도 엄청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알려주기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 화살나무도 만나봤으니까 또 다른 나무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철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요. 가봅시죠. 단풍나무 종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풍. 네, 오. 단풍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어요. 네, 이 단풍은 지금 붉은색이 벌써 그쵸 여름인데 이 단풍은 그래서 붉을 홍자를 써서 홍단풍입니다. 우리 보통의 단풍은 가을에 붉게 물들잖아요. 네. 이 친구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붉은색이에요. 단풍이 사실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고로쇠 나무도 있고 은단풍도 있고 뭐 중국 단풍도 있고 단풍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나무는 이제 붉은 빛이 띄는 단풍나무를 개량을 해서 붉게 만드는 그런 단풍입니다. 그래서 단풍이 있으니까 단풍이 드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단풍이 가을이 되면 초록색에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확 변신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리 나뭇잎들은 사실 그 각자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노란색이든 빨간색인 색소를 잎에 가지고 있는데 광합성을 하는 그 엽록소가 봄, 여름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잎 속에 그 엽록소가 초록색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뭇잎들이. 원래는 노랑 빨간색인데 네. 엽록소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였다가 원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을이 되면은 낮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가 햇빛이 적어지네 느끼고 떨켜라는 단단한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딱 끊거든요. 그러면은 그 엽록소가 파괴가 됩니다. 원래 안 속에 있던 그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나 이 빨간색 같은 단풍 색깔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원래 색깔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 고유의 색깔인 거죠.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조금 지나면 가을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가을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무에 진짜 가지고 있는 색깔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되게 재밌는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을이 되면 이 나무들의 또
숨겨져 있던 색깔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재밌는 시간이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가을이 기다려지기도 하거든요. 저도 가을이 갑자기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망의 코스.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다음에는 마지막 식물을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가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식물은 바로 네. 이 담쟁이 덩굴입니다. 오, 담쟁이 덩굴. 네. 이 담쟁이 덩굴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제가 숲해설 처음 시험을 칠 때 가장 먼저 그 시험 현장에서 해설했던 나무가 이 담쟁이 덩굴이거든요. 담쟁이 덩굴은 되게 독특한 식물 중에 하나인데 네. 이름이 담쟁이 덩굴이잖아요. 담을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 해가지고 담쟁이 덩굴이고 순수우리 말입니다. 칡이나 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그 원래 있는 나무를 감고 올라가거든요. 이 담쟁이 덩굴 같은 경우는 그 덩굴손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개구리 손 같은 개구리 발 같은 게 있어요. 아, 이거요? 네네. 요거를 이제 다음에 이렇게 착착 붙여서 흡착을 해가지고 기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기어서 10m까지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대단한 친구네요. 네, 대단한 친구죠. 네. 그리고 약간 칡이나 등 같은 경우는 그 기둥이 되는 식물을 계속 옥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담쟁이 덩굴 같은 경우는 약간 같이 공존하는, 같이 살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이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아, 담쟁이인 그렇죠.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리고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담쟁이 덩굴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크고 웅장한 나무들을 좋아했었어요. 네. 막 키가 크고 멋있는 나무들만 좋아했었는데 뭔가 담쟁이 덩굴을 딱 알고 나서부터는 이 친구는 약간 자기만의 방식으로 얘는 튼튼한 줄기가 없이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 힘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 되게 뜻 좋은데요? 그쵸. 이로운 점도 많습니다. 우리 건물에 이렇게 담쟁이 덩굴이 있으면은 우리 아까 가로수가 증산작용을 해서 온도를 낮춰준다 했잖아요. 네. 똑같이 건물에 이렇게 벽에 있으면은 그 실내 온도를 많이 낮춰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열매도 나요. 가을이 지나면 열매도 익는데 그러면 겨울 동안 이제 새들이나 뭐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도움도 많이 되는 나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늘 경춘선 숲길을 이렇게 걸어보면서 여러 가지 나무들과 마지막 이 담쟁이 덩굴까지 다양한 식물들과 숲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혹시 어떠셨나요? 저 정말 모르는 식물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희에게 이로운 점이 많다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맞죠.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숲을 만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힐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숲해설가 수비의 김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